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핵심의 지쿠퍼웨이 멋지게 강의를 해주실 박찬용 에메랄드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쿠퍼 박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때? 좀 행복하셨습니까? 1박 2일? 그래요. 행복하려면 행복한 곳으로 가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시면 행복하답니다. 사실 랠리가 저도 우리 파트너들이나 또 우리 GNG 그룹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랠리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랠리 와서 막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부담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배우는 것보다 느끼면 좋겠다. 뭔가 누군가 행복한 사람의 기운을 내가 느끼면 나 또한 행복해지는 거고요.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현실 돌아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와서 뭔가 힐링도 하고요. 또 내가 행복한 사람들의 기운, 열정이 가득한 분들의 기운을 가지고 가면 또다시 한 29일을 내가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저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지쿠퍼웨이 시간을 하는데요, 마무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조용필이도 아니고 제가 이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캡틴께 한번 물어봤어요. 캡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랬나요? 그랬더니 캡틴이 그냥 멋있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캡틴다운 이야기시죠? 멋있는 게.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서정훈 대표님께서 제네럴바이오 그리고 또 지쿱이라는 이 네트워크 회사를 창업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동안 굉장히 이 사진 한 장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쿱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도 굉장히 무수한 어려움 또 좌절 이런 거 굉장히 느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문학자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여러분과 함께 과연 지쿠퍼웨이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느껴보고 싶고요. 지쿠퍼의 정의가 지쿱이라는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소비자든 사업자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리고 또 우리 지쿱의 본사 직원들이 있어요. 그분들 모두를 지쿠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쿱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또 이곳에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쿠퍼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사실 예외적으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가정적이든 뭐 이렇게 경제적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보고 산다 그랬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희 어머니의 삶의 의미는 그거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사남매를 보고 내가 죽고 싶어도 너희들을 놔두고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는 뭐 머리가 좋고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고 자기도 자신도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느꼈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가 지금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삶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쿱에서 뭔가 지쿱의 비전을 보고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지쿱의 의미를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이거는요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건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서 코인을 또 모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삶의 방향하고 좀 다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적에 보면 이 성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공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시고, 그것도 권력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뭐 제 기준으로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더 부수적으로 세부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게 세상에 다인 양, 어차피 돈은 못 버는 거고 세상에 다인 양을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삶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인생의 삶의 목적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트워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즉 다단계 비즈니스를 약 2년 정도 하면서 참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느낌이, 울림이 계속 이어져야 제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가치. 사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면요, 이런 가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속에 품지도 못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사람의 본질은요, 요 위에 있는 성공보다는 이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돈보다도 나의 가치, 즉 선한 일을 하는 거, 뭐 나의 자존감,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 내가 궁핍하고 힘들수록 자존심이 더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여유로운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이 삶이 황폐화되고요, 정신세계가 굉장히 다운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달 수당을, 신규분도 계시겠지만 한 달 수당이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신 분, 이 앞줄에 계신 분들 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성공이라는 이 돈, 부자, 이 명예, 이거보단 나의 가치를 한번 먼저 둬보시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공이라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 인간의 본질을 놓고 성공을 바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 돼. 내가 가치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죠. 그렇죠? 실패하는 기회가 있고 성공하는 기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기회와 성공하는 기회, 어떤 거, 이 두 기회 중에 어떤 게 제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패 기회? 그러신가요? 정말?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도 성공의 기회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겁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2년여 전에 지국을 만나고요, 이게 성공의 기회인 줄 모르고 계속 놀려고 했고 또 놓았던 적도 있었죠. 근데 그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가치, 이 가치를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공으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실패의 기회가 더 많은 줄 알아요. 신기하죠? 우리는요, 늘 성공의 기회를 많이 만나는데 왜 나는 실패의 기회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재밌는 이게 심리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면 바로 돈을 몇 천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뭐 그것보다는 단순간에 돈을 버는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늘 성공의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 성공의 기회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변화, 제일 어려운 내 변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하고 편한 거 찾는 거예요. 금방 부자 되는 것만 찾는 겁니다. 사실요, 제가 경찰 막 들어갔을 때 저희 승용 보험급이요, 제가 경찰 종합학교 막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가 되니까 한 달 보험급이 7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그때 제 동기들이요, 굉장히 많이 그만뒀어요. 굉장히 많이 그만뒀다는 거지. 그때 저는요,
몇 번 그만두려고 저도 사표를 몇 번 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이 경찰 종합학교를 졸업하면서 추모탑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나의 모든 걸 걸겠다. 그게 사명감이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수갑차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남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어떠한 가치가 없으면 권력이고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기회를 굉장히 만난다. 근데 그 성공의 기회가 어려워요. 어렵고 낯설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우리는 이 성공의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고 실패의 기회, 즉 편한 거, 금방 부자 되는 것만 계속 우리는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끝나시고요, 저는 제 파트너들에게 자기 전에 5분 정도만 자기의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놓쳤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하루에 5분 정도, 자기 전에 5분 정도 나의 일기를 필사가 아닌 나의 생각으로도 정리를 해보면 이런 통찰력이 길어집니다. 통찰력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걸 조선시대에서는 현명한 지혜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통찰력은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통찰력인데요,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요, 단편적으로 이 지쿰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요, 사실 이 앞에 계신 분들, 저도 2년여 전에 왔을 때는 쫙 뒤에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제 와서 내빈들 이렇게 소개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전라남도 저 끝에서 올라온 아주 촌놈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에 대해서 기억도 없어요. 사진 한 장 찍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가치가 중심을 잡고요, 조금 낯설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꽉 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CEO들도요, 기업가, 오늘 어제 저희 캡틴이 왔다 가셨는데요, CEO들도 꿈이 있어요. 그렇죠? CEO들도 꿈이 있습니다. CEO들도 꿈이 있는데 CEO가 두 가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자신이 꿈을 실현하는 기업가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내가 성공하고 부를 축적해서 자기의 꿈, 즉 자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어떤 기업가는 자신이 다 내려놓고 많은 구성원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기업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예요. 자, 0.1%의 1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요, 걷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마케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살아가는 방식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 이분의 심리는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흉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착한 기부와 나쁜 기부에 나옵니다. 보세요, 사회에 기여하는 걸 모방해 봅니다. 이제 본질은 아닌데 자신의 본질은 성공이에요, 다른 걸로. 근데 그 성공을 위해서 이 사회의 기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어요. 이제 성공했으니 이제 사회에 기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이제 적은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창업을 해봅니다. 왜?
사회적 기업이 오개개 했는데 성장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60년대, 50년대 헐벗고 굶주렸던 그 시절의 국민이 아니고 이제 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고차원적인 퀄리티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지.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창업을 해봅니다. 근데요, 이분이 돈을 벌여서 이분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면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고 이분이 사회에 기여하는 동안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 땀은 정말 이럴 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사실 자존심이 떨어지면요, 소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요. 예. 자존심은요, 소주 한 병으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다음날 괜찮아요 이제. 근데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건 채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이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감이 이만큼 황폐되어 있다. 결국 인간의 본질, 내면을 중요시하지 않고 성공이라는 외면적 형식에 너무 추구하여 있다. 이렇다는 거죠. 지금 뒤에 와 계시는 우리 많은 존경하는 우리 지구퍼님들,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개월, 6개월 해갖고 이 앞좌석을 못 오면 에이, 이 혼자 또 다른 데로 또 전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찾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요, 실패의 기회예요. 이제 편한 거, 안 되는 거, 빨리 부자 되는 걸 찾는 거죠. 제가요, 요걸 끝나고 이제 어저께 우리 송인구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중용 23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을 취하는 사람들은 중용 23장을요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용 23장은요 내 파트너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평생 하는 사업이 됩니다. 평생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갖기 위해서 중용 23장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제 그 영리한 영화를 봤는데 저도 영화를 한 편 준비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쵸? 이게 자존감입니다. 예, 정말 힘들었을 때 이 조그마한 영화, 패러디하는 이 영화 한 편을 보고요,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실 한 달 수당 1,000만 원, 2천만 원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한번 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지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착한 기부, 나쁜 기부, 이게요, 이게 참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지쿰이라는 타 회사를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쿰이라는 회사의 착한 기부의 본질은요,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번 치약을 팔아야 돼, 비누를 팔아야 돼, 그렇죠? 그래도 경찰청 간부를 했는데 내가 치약을 팔러 다니면 되나?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무의식 속에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용품, 생필품.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암 환자시거든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무의식 속에 내가 소비되는 이러한 제품들로, 그리고 그 제품들을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좋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제너럴바이오의 직원분들, 그들이 취약계층이고 장애우거든요. 결국 내가 무의식 속에 당연히 써야 될 거, 의식 없이 사용했던 걸 내가 사용 하나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는 것, 이걸 선순환 구조, 즉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포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단계에서 돈을 벌자는 게 차후고요, 먼저가 내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은요 치약치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꼭 얻으시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가는데 힘들고 고난하고 외롭고 아프고, 아까 영화 보셨죠? 부딪히고 이런 것들 얼마든지 극복하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세요. 동구밭, 우리 유황비누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 파트너 아들이에요. 일자리를 좀 달라는 거죠. 제가 간혹 OM 할 때, 제가 사업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장애인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은 로얄 크라운이 아닙니다. 로얄 크라운이 아니에요. 그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걸 지켜가는 게 지쿰입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 그런 가치 동참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남들은 다단계 네트워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 그게 지쿠퍼들의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렇게 제너럴바이오의 멘토와 멘티로 이어진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PR을 하는데 사용하지만 정말 가장 본질은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셜 이노베이트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소셜 이노베이트가 뭔지 별로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 갭이 뭔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와서 2년여 만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게요, 이 회사의 가치예요. 그리고 지쿠퍼 웨이, 지쿠퍼가 가는 길이고 지쿠퍼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보세요. 저 우리 사업자이십니다. 타그룹의 루비직급자이십니다. 중증장애 오셔요. 단상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루비 핀을 지급하시는 2주년 행사 사진이고요. 저는 가장 좋은 이야기, 우리 서정원 대표님 페이스북에 굉장히 소통하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요, 저는 지구의 리더들이 경제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고단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영향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구의 리더입니다. 에메랄드 직급의 리더인데요, 사실 직급이요 리더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GNG 단톡방에 올린 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리더입니다. 직급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왕관의 무게를 건드지 못하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쓸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표면상 만드는 직업인 것이지, 이제 시작하시는 신규보이든 브론즈든 실버든 골드든 그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직업의 가치를 갖고 가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십니다. 그렇게 해야 직업이 진짜 사회적 가치를 할 수 있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 직업을 공격하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캡틴이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우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체육대회 사진인데요, 스스로 본인이 끌어보겠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제가 저렇게 뚱뚱한 저분을 제가 끌었어야 돼요. 제 순서였는데 캡틴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끄시겠다고. 결국 리더는 이러는 겁니다. 결국 리더는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짧은 이 한 편이 서정훈 대표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쿱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쿠퍼는요, 희망, 성공, 맞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셨으면 이제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수당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본인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고, 우리 적게는 우리 GNG 그룹, 크게는 지쿱이 국내 1위,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경찰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만두게 됩니다. 54만 6천을 받고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조금 힘들고 지치고 외롭더라도 조금 견뎌보셔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견뎌보시고요, 다음 달에 또 오시고요, 그 다음 달에 오시고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요, 마음속에 뭔가가 꿈틀거리고 생깁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요,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1년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성공이 목말랐기 때문에 우선 성공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핀도 달아서 직급을 달아서 앞에 앉았어야 돼요.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 정도 저절로 손에 잡혀요. 손에 잡히는 게 이게 결국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지쿠퍼 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루비 이상의 리더분들이 각자 거출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제너럴바이오와 같은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들이 그 주변에 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지쿱의 본질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제가 이 회사 관계자분도 그래요. 그냥 이곳에 생산하는 다른 회사들 똑같은 다단계 회사로 취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할 의미가 없어요. 그걸 제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하시고 다단계라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힘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파트너들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요, 지쿱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사명감은요, 내 자존감을 지켜서 저 뒤에서 이 앞자리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비즈니스 하는데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지쿱 하시죠? 왜 지쿱을 하게 되셨죠? 그리고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요? 그리고 왜 그것을 얻고 싶으세요? 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얻으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시고 지금 네트워크에서 돈 벌겠다고 하십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쿱 스토리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도 되고 에메랄드도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3분에서 5분 내외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놓으시면 100% 리크루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00% 성공하시는 게, 이게 우리 지쿱이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성공만 목마르게 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이걸 오늘이라도 돌아가실 때요, 꼭 이걸 마음속에 하나 갖고 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3분에서 5분 이내로 내가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요, 자신감 있게 사명감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그 상대는 나와 같이 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감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놓쳐야 될 것들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것들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쿱이다, 나는 지쿱하다, 그리고 나는 비즈니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간다. 이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꿈틀하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쓰러진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만 바람에 흔들려요. 결국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요, 내 삶이 힘든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은요,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이 하루를 우리 너무 의미 없이 한순간에 뭔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내 아이도 10개월 동안 배 안에 품어서 태어나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꼭 뭔가를 얻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취약계층 장애우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꿈과 희망이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에게 유통해주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있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쿠퍼 길입니다. 서정훈 대표님이 우리의 우상이듯이요, 그런데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서정훈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 지쿠퍼들의 메카입니다. 우리 지쿠퍼들이 지쿠퍼의 길을 걸어갈 때 이곳에 가서요,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분들이 우리 지쿠퍼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요, 손을 잡고 우시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다단계라는 사회의 모순, 그 사회에 대한 불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제품을 유통해줘서 이분들이 자기 동료 한 명이 더 고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지쿠퍼가 꼭 가야 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쿠퍼웨이에 대해서 멋진 강의해 주신 박찬용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